네, 저희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2차원 배열에서 모양은 행이 4개, 그리고 컬럼도 4개짜리로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1부터 16까지 숫자들이 순서대로 들어가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었는데, 얘를 반전을 시킵니다. 컨볼루션에서는. 자, 반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행과 열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행과 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0, 1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2, 0이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좌우도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2가 되는 거고요. 1,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전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뭐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전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반전된 녀석을 가지고서요. 반전된 녀석을 아까와 똑같은 그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해 볼게요. 컨볼브 2D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컨볼브 2D를 이용하시면 되고 X, Y 일단 모드를 밸리드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드부터 사용을 해보시면은요. 자,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여기 0, 2, 1, 0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이 아니에요. 2차원에서 내적이 아니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하고요. 2하고 뭐를 곱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0하고 곱하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 2하고요. 이 위치에 있는 거는 뭐예요? 2 곱하기 2죠. 2예요. 그 다음에 5하고는요. 5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1이죠. 1하고 곱하는 거고요. 더하기 6하고 곱하는 거는 0이랑 곱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죠? 이거만 남죠. 그죠? 그래서 9.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이거를 다시 옆으로 한 칸 미는 거예요. 옆으로 한 칸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렇게 옆으로 밀면 이번에는 2 곱하기 0.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0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만 남으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한 칸을 또 이렇게 옆으로 밀어요. 그럼 이번에는 3, 4, 7, 8 하고요. 그렇죠? 3, 4, 7, 8하고 0, 2, 1, 0을 계산해 주면 돼요. 요쪽에 있는 거. 4 곱하기 2하고 7하고 더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옆으로 끝까지 갔죠? 옆으로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다시 옆으로 밀어주고 옆으로 밀어주고 끝났으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요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시키고 끝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래로도 한 칸 미는 거예요. 아래로 한 칸 밀고 다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게 뭐다? 컨볼루션 2D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식이 아까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밸리드 대신에 컨볼브 2D X, Y, 모드. 자, 이번에는 모드를 same이라고 하면 same은 누구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X의 크기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 녀석들이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패딩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로도 패딩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으로도 패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패딩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동시켜 볼게요. 색깔. 이동시켜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4개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패딩을 위쪽과 아래쪽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넣어주시게 되면 요런 모양, X와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컨볼루션은 아까 어떻게 한다? 곱해지는 Y는 Y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전시켜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전시켜서 사용한다. 그래서 반전시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0, 1, 2, 0이 있으면 0, 1, 2,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여기만 볼까요? 여기만 보게 되면 0 곱하기 0이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2죠. 0 곱하기 1이죠. 1 곱하기 0이죠. 그래서 0이 나온다.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한 칸 이렇게 이동시킨 거 볼까요? 한 칸 이동시키면 0 곱하기 0, 0 곱하기 2, 1 곱하기 1, 2 곱하기 0. 그래서 1이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이 1, 2, 3이 옆으로 한 칸씩 간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연산이다? 컨볼루션에서 same이라고 하는 모드로 계산을 한 거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볼브 2D에서 X, Y 이번에는 모드를 풀로 하게 되면 풀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각각에 있는 원소들이 똑같은 크기만큼씩, 똑같은 횟수만큼씩 합성곱에 이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 패딩이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되냐면 위쪽에도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아래쪽에도 하나씩 더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패딩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하게 되면 잠시만요. 하나, 둘, 한 번, 2번, 3번, 4번. 4번이죠. 죄송합니다. 4번이죠. 4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섯 번. 죄송합니다. 5번이죠. 5번이 맞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그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5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도 몇 번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한 번, 그 다음에 한 칸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행도 5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원소도 합성곱에서 항상 똑같은 횟수만큼 합성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들 비교해 보시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기 0이 나오는 이유는요. 0 곱하기 0, 그 다음에 0 곱하기 2, 0 곱하기 1, 1 곱하기 0이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고요. 1, 2, 3. 제일 마지막에 4가 나오는 이유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4가 나오는 이유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2, 4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0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이 계산이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4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 칸 밑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0 곱하기 0, 1 곱하기 2가 있죠. 1 곱하기 2가 있고 0 곱하기 1, 5 곱하기 0이어서 여기 1 곱하기 2가 있어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또 옆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또 옆으로 쭉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2D에서의 컨볼루션 연산. 네, 이해되셨습니까? 컨볼루션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컨볼루션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 반전을 시켜서 y를 반전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컨볼루션 말고요. 코릴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반전시키지 않은 녀석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자, x하고 y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보면은요. 프린트 x, 프린트 y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보면 x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고요. y는 순서대로 0, 1, 2, 0이에요. 그래서 0, 1, 2, 0. 아시죠? 이거를 반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선 밸리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드부터 보면 correlate 2D 이용하시면 되고요. x, y 모드를 밸리드 네, 계산해 볼까요? 1 곱하기 0, 2 곱하기 1 남는 거는 요렇게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남게 되죠. 그렇죠? 이쪽 대각선은 전부 0이니까 반대쪽 대각선에 있는 것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5 곱하기 2니까 10 이렇게 해서 12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서도 3하고 6만 남는단 말이에요. 3 더하기 6이 12니까 15가 되는 거고요. 한 칸 더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4하고 7이 남을 거예요. 4 더하기 7이 14 이렇게 하게 되면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요렇게 한 칸 내리게 됩니다. 요렇게 한 칸 내리게 되면 6하고 9가 남겠죠. 6 더하기 9이 18 그래서 2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correlate 2D X, Y 모드는 이번에는 same. 그러면 요거는 패딩이 한쪽에만 패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패딩 여기랑 여기까지 패딩, 그다음에 여기까지 패딩. 요렇게만 들어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네 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요렇게 하면 행으로도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숫자 계산해 보시면 아마 같은 그 원하는 숫자가 전혀 다르군요. 그러면 이거는 2D에서는 패딩을 다르게 넣은 것 같습니다. 패딩을 이쪽으로 넣은 것 같아요. 패딩을 요렇게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요렇게.
아래쪽에다 패딩을 넣고요. 오른쪽에 패딩을 넣은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넣은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1, 2, 5, 6하고 0, 1, 2,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3, 6, 7하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3, 4, 7, 8하고 그 다음에 4, 0, 8, 0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0이니까 0이고요. 그래서 12. 12.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동시켜 나가면 똑같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제일 4, 0, 8, 0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0, 0 곱하기 1, 8 곱하기 2. 그래서 16. 0 곱하기 0.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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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트는 그 컨볼루션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죠? 예, 컨볼루션에서는 위쪽하고 왼쪽에 패딩을 붙였는데 지금 2차원에서는 오른쪽하고 아래쪽에 패딩을 붙이고 있어요.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래서 이것도 제일 아래쪽도 계산해 보면 13 곱하기 0이 될 거고요. 14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14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2, 0 곱하기 0이어서 제일 마지막이 14. 14.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14 곱하기 0, 15 곱하기 1. 그래서 여기가 15. 그 다음에 16. 여기가 0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4개인데 16 곱하기 0이고 나머지 3개가 다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딩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뭐 패딩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사이파이의 코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D에서는 아래쪽과 오른쪽에다 패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과 오른쪽에. 그 다음에 얘는 아마 그럼 그 모드를 풀로 했을 때에는 어차피 얘는 이제 남은 패딩이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쪽하고 이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왼쪽하고 아래쪽하고 오른쪽은 패딩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패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위쪽하고 왼쪽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계산할 때 요렇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0, 0, 0, 1 하고 요렇게 0, 1, 2, 0 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0, 1, 2 하고 0, 1, 2, 0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 그러면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네. 혹시 다 잘 되십니까? 계산 결과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2D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 2D 교차 상관하고요. 그 다음에 2D 컨볼루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3차원도 있어요. 3차원은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3차원도 그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3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그 2차원 배열을 어떻게 더 이렇게 한쪽 축을 더 늘려주는 게 그게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정도 모양의 3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3차원 배열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생긴 3차원 배열이 있으면 3차원 배열에서 컨볼루션을 하려면 3차원 배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작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조그맣게 이렇게 2개짜리. 가로 세로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축으로는 하나가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컨볼루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밸리드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2개,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녀석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고 더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근데 이동시키는 방향이 이쪽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가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 축으로도 이동시켜가면서 똑같은 계산을 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고 더하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이동시켜가면서 곱하고 더하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이동시켜가면서 곱하고 더하고를 쭉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3차원에서의 합성곱입니다. 합성곱. 그러면 밸리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개수가 좀 줄어들 거고요. 세임으로 하게 되면 세임도 마찬가지. 패딩을 넣어주고서 하는 거예요. 패딩 넣어주고 하게 되면 원본 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풀을 하게 되면 패딩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넣어서 하게 되면 원본 배열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합성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이 합성곱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라고. 이미지에서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더 씌워서 이렇게 씌워서 쭉 이동시켜 나가게 되면 이미지에 어떤 왜곡이 생긴다거나 이미지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곱을 필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 이미지에서 합성곱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3차원 합성곱을 할 때는요. 3차원 컨볼루션을 할 때는 함수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컨볼브나 코릴레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볼브 2D를 따로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컨볼브가 1차원이나 2차원이나 3차원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을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릴레이트도요.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전부 다 그 교차 상관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코릴레이트입니다. 특별하게 2차원에 대해서만 X와 Y가 둘 다 2차원 배열인 경우에만 특별하게 함수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컨볼브나 코릴레이트를 이용하시면 1차원 배열들끼리든지 2차원 배열들끼리든지 혹은 3차원 배열들끼리든지 둘 다 하실 수 있는 게 코릴레이트 함수예요. 차원에 상관없이. 네. 자, 그래서 함수는 따로 필요가 없고요. 이미지를
사이클런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차이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 보시면 로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미지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china.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JPG 이미지를 어떻게 numpy의 and array로 변환해서 로드를 해주는 게 로드 샘플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나를 보면 쉐입을 보시면 3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3차원 배열은 어떻게 생긴 3차원 배열이냐면 이렇게 생긴 3차원 배열입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의 가로 크기 이거 우리 한번 봤었던 적 있어요. 그죠? 세로 길이가 427이고요. 427 픽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 길이가 640 픽셀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원이 하나가 더 있죠. 그 차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때기는 빨간색을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판때기는 초록색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 판때기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각 픽셀에 빨간색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픽셀의 초록색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픽셀의 파란색의 크기가 얼마인지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차원 배열이에요. 요렇게 가지고 있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깔을 합쳐주게 되면 R의 크기, G의 크기, B의 크기 요 세 가지 색깔의 크기를 합쳐주면 색깔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RGB를 합쳐주면 색깔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plt.imshow로만 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배열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열 넘겨주시면 되고 plt.show를 하시면 됩니다. 네, 차이나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던 거예요. 이런 이미지. 이미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하나도 더 볼까요? 플라워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에서 로드 샘플 이미지 하시면 되고요. 플라워 JPG가 있어요. 플라워 JPG. 자, 이것도 쉐입을 한번 보시면은요. 쉐입을 한번 보시면 크기가 똑같죠. 세로 길이 427, 가로 길이 630, 그리고 컬러 이미지여서 RGB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림 한번 그려보죠. plt.imshow 플라워 넣어주시면 되고요. plt.show 네, 이거 무슨 꽃인가요? 이런 모양이라고 하네요.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전에요. 이 차이나를 가지고 먼저 좀 볼게요.
차이나를 가지고 먼저 좀 보면 아까 제가 그림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판때기 3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R, G, B 요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는 빨간색 크기들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초록색 크기들만 있는 거고 여기는 파란색 크기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2개 판때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여기만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차이나라고 하는 배열에서요. 차이나 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그대로 남길 거고요. 여기는 전부 다 선택을 할 거예요. 427개 픽셀 그대로 전부 다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640개 픽셀 그대로 선택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할 건데 죄송합니다. 복사를 좀 할게요. 원본을 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차이나 점 카피. 차이나 복사본이란 뜻이에요. 복사본. 그 다음에 이 차이나 CP에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마지막 여기가 인덱스 0번이죠. 여기가 인덱스 1번이죠. 인덱스 2번이요. 1번부터 2번까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0은 제외하고요. 0은 제외하고 1번과 2번을 0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에 값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값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디만 원래 값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R이라고 하는 요 판때기에 있는 숫자들만 원래 값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plt.im show를 이용해서 차이나 cp 그 다음에 plt.show를 해볼게요. 빨간색만 나와있죠. 그쵸? 네. 첫 번째 판에 있는 게 빨간색들에 대한 크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판때기. 자, 그럼 똑같은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차이나 다시 한번 복사를 하죠. 원본 배열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복사본에서 가로, 세로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거 G만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G를 제외하고 R하고 B를 선택한다는 거는 인덱스가 0번하고 2번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0번하고 2번을 선택해서 0으로 바꾸고.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인덱스 1번은 값들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 2개는 다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plt.im show china 복사본 plt.show를 하시면 초록색들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필터 씌운 거랑 되게 비슷하죠. 응?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셀룰로이드 뭐 그런 안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복붙 좀 하죠. 복붙 좀 하고 0번하고 1번만 선택하면 그럼 2번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블루 판때기는 그대로 남겨두고 R하고 G에 있는 건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마 예상되셨겠지만 파란색 필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필터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필터. 그래서 그 컬러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컬러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과 그리고 파란색을 적절하게 얘네들이 섞이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든 색깔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이런 이미지에다가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이런 세 개의 판때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3차원 배열에다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엠니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엠니스트는요, 뭐, 패션 엠니스트든 아니면 숫자 엠니스트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가 28이고요. 여기도 28이고,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흑백 이미지였었죠.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판때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그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성곱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차원 배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이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그 이쪽으로 축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리쉐입을 하고 할 겁니다. 하고 할 거고요. 여기에는 RGB가 없어요. 여기에는 RGB가 없어요. 여기는 하이트와 위드스만 있는 형태예요. 하이트와 위드스만 있는 형태고 그 데이터 셋이 3차원으로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샘플이 뭐 6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샘플 개수가 있었죠.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뭐 300장이다, 6만 장이다, 100만 장, 뭐 만 장이다 이런 식으로 샘플 개수가 있었던 거고 이미지 한 장 한 장은 2차원 배열이었어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RGB가 아예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질문 주신 분. 엠니스트는 RGB에 대한 차원이 없어요. RGB가 없어요. 제일 앞에 있는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건 샘플 개수예요. 흑백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는 생긴 게 달라요. 이거는 흑백 이미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컬러 이미지. 답변 됐나요? 그거는 모양을 보셔야 돼요. 쉐입을 보셔야 돼요. 쉐입. 쉐입만 봐도 알 수 있죠. 컬러 이미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컬러 이미지는 위드스, 하이트, RGB 이거나 RGBA. 그래서 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3 아니면 4예요. 다른 거 가질 수 없어요. 이거 앞에 있는 두 개는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하이트가 먼저고 위드스가 나중이고요. 컬러 이미지는 제일 마지막 차원이 3 또는 4예요. 3이면 RGB값, 4면 RGBA 투명도까지. 이것 이외에 다른 숫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컬러 이미지. 컬러 이미지. 그 다음에 흑백 이미지는 하이트 위드스. 이게 흑백 이미지. 요렇게 생긴 게 컬러 이미지고요. 요렇게 생긴 게 흑백 이미지. 앞에 차원이 하나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앞에. 여기 뭐 100개, 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뭘 의미하죠? 얘네들은 샘플 개수예요. 샘플 개수.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샘플이 100개가 있다.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200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열의 모양만 보셔도 그거는 컬러 이미지인지 흑백 이미지가 나와요.
아셨죠? 네. 컬러 이미지는 제일 마지막 차원이 3 아니면 4예요. 다른 값 가질 수 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요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컨볼루션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결과만.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